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론태하기 미준입니다. 오늘은 3월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3월 첫 번째 날을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작하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요, 주말이면 찾아뵙고 싶은 남자, 김인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 둘이서 초이스 스탁과 시킹 알파의 수익률 배틀을 진행해야 되는 날인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가 너무나 가파라지면서 우리가 긴급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방송을 저희 둘이서 마련을 해 봤는데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초이스 스탁의 정보에 따르면 줍줍 기회가 찾아온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줍줍 기회가 맞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객관적인 진단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력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줍줍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최근에 이제 초이스 스탁이 매주 업그레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몇 주 쉬는 동안에 초이스 스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동안 좀 아쉬운 점으로 많이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시세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연 시세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이거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저희가 막 소켓으로 물어서까지 완전 실시간으로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한 1분 정도의 지연 정도 것까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가를 다 1분 지연 시세로 적용을 해드렸고, 음, 그다음에 이제 프리마켓, 애프터 마켓까지도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초이스하게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막 급락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장전에 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의 시세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장중에 이렇게 검색해 보더라도 내 종목이 저기 HTS에서 막 바뀌고 있는데 뭐 이런 아쉬움들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초이스탁 앱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사실상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앱을 쓰셨던 분들도 앱 업데이트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설치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네, 구글 플레이에 가셔가지고 초이스 스탁 검색하시면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버전은 이제 최근에 한 5년 전까지 만약에 OS를 업데이트 하신 분이라면 다 화면에서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 폰이 5년 이상 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폰은 뭐 7년 전 것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안에는 그래도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를 한번 음, 하셨어야지 아마 기능들이 충분히 작동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2주 안에는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 앱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는 정보나 이런 푸시나 컨텐츠가 업데이트 됐을 때 알림이 가는 푸시들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맞춤형 형태의 개인 관심 종목들이 뭔가 바뀌거나 할 때면 확장해서 저희가 푸시들을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때 잠깐 예고해드렸지만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어제도 뭐 엔비디아 뭐 실적 속보들 막 나오면서 나오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번역해서 1분 안에 거의가 나가고 또 주가에 막 반영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도 나중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개별로 다 푸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확장이 될 거니까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 늦어도 2주 안에는 푸시를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아이폰 버전은 그러면 뭐 개발 안 하실 거냐? 뭐 이런 또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 그래서 긴급하게 개발 일정을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서 작업을 해서 최종 지금 개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아주 늦지 않은 시점에 최대한 붙여서 개발해서 아이폰 버전도 빨리 여러분들이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앱에 상관없이 보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개발해서 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뒤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1분 정도면 사실 지연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초이스탁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 그렇죠. 분석에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데요.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알림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안드로이드 앱에 들어가서 이제 푸시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번에 업그레이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매주 매주 발전하는 초이스탁의 모습 정말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일주일간은 정말 오래간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실상 뭐 한 2년 이상은 제대로 된 조정을 받지 않고 여태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공지능 수혜주들은 제대로 조정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사실 일단은 한국 분들이 테크주를 좋아하시고 또 특히 미주원 구독자분들은 AI 수혜주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구성 종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적어도 한 20%, 많으면 한 30%까지 떨어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과연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큰데 지금이 줍줍 기회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대표님과 초이스탁의 신호를 좀 파악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지금이 줍줍 기회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줍줍이나 또 뭐 바텀 피싱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자금의 상황이나 또는 이제 여유 자금의 어떤 사이즈 또는 내가 투자하는 호흡의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자금도 조금은 제한이 있는 우리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자면 큰 흐름에서 보면은 막 막 줍줍 막 용기를 내서 막 줍줍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거보다 더 용기를 내서 살 시기들도 분명히 온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다 사버리고 나면 현금이 없으면 대표님도 늘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진짜 더 많이 사야 될 때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아쉬움을 달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저희 쪽의 마켓 스코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바텀 피싱 내가 진짜 용기를 내서 많이 사야 될지 요거를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 단순히 뭐 어떤 줍줍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켓 스코어라고 해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데 이 마켓 스코어가 점수가 이렇게 저희는 아주 빨리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쭉 바뀌면 쭉 한쪽 추세로 쭉 가다가 또 다시 한쪽 추세로 쭉 가다 이런 형태로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CNN, FN에서 만드는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한 2, 3일 오르면 바로 막 탐욕으로 갔다가 한 2, 3일 이제 급락하면 또 갑자기 막 저기 뭐 이렇게 공포에 막 빠졌다가 막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자의 심정을 잘 이제 나타내 주는 거는 CNN, FN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지금 좀 무서운데 그럼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공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음. 저희는 보면 그게 보통이니까 내 마음은 보통이 아닌데 불안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알려주냐 안 알려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마켓스코어의 핵심은 고객의 투자자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막 하루아침에 어느 날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자고 했다가 2, 3일 있다가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 자체가 좀 다르고 그걸 보완해서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CNN, FN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되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처럼 막 줍줍해야 되는 기계냐 아니면 지금부터는 막 수익률을 계속 꾸준히 좀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기에는 이 마켓 스코어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단계에서 요 과욕과 탐욕에 있는 요 단계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분명히 좋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음, 특히나 이제 과욕의 끝자락 정도, 탐욕 들어가기 직전 정도가 되면 보통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안에 꽤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아마도 뭐 1, 2개월 전에 과욕 단계를 넘어가서 점수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한두 달 전이니까 이미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점수가 거기까지 한번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보통이라고 하는 단계는 어떤 추세를 움직이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역까지 갔다 얘가 쭉 떨어져서 보통에 와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선 사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음,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요 불안에서 공포, 요 사이에서는 주식을 이때는 진짜 줍줍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 때는 진짜 줍줍을 그냥 용기 있게 하셔야 되는 거고, 음, 불안에 있는 요 마지막 하단 정도만 오더라도 상당히 용기 내서 주식을 많이 사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그 데이터에서 보여드렸지만 요런 식의 주식을 사시면 1개월 후에 1개월 후에 실제로 주가 지수 자체가 한 10% 이상 오르는 강세장이 보이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여기 시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보통 시장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쇼핑 리스트는 최소한 작성해 놓자. 음, 우리가 나중에 불안 단계 왔을 때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지 막 하다 보면 HTS에 많은 관심 종목이 있으실 텐데 그중에서 막 이거 튀어 오르면 얘 살까?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1등부터 10등까지는 얘네들은 요 단계에 오면 산다라고 하는 지금은 쇼핑 리스트들을 좀 세팅을 해 두시고 그 단계에 오셨을 때는 진짜 줍줍 바텀 피싱을 하셔가지고 좀 주식을 많이 늘리는 이런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켓 스코어로 봤을 때는 아직은 막 용기 내서 막 완전 현금을 전부 다 음. 소진하거나 이럴 정도의 시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살 준비를, 그러니까 주식을 더 늘릴 준비를 하면서 쇼핑 리스트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항상 현금 비중에 대한 그 중요성은 강조드리는데 사실상 이렇게 수치화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이 좋은지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현금 비중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마켓 스코어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탐욕 관계에 가면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을 한 50%까지는 음, 가져가고 과역 단계면 한 30%, 보통 단계에는 제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게 한 20%니까 그 정도에서 25%, 이제 불안 단계에 가면 그 한 10%까지 줄이고 공포 단계에서는 이제 현금을 싹 다 이제 투입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어,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마켓 스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베어 마켓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단계라는 것은 사실 충분히 떨어진 것 같지만 아직까지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조정을 넘어서 베어 마켓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5%, 7% 정도 떨어지면 여지없이 반등을 했거든요, 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지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초이스탁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하락장,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장을 받을 때는 이제 성장주들이 역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약간 중소형 성장주들이 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고 반대로 반등하면 걔네들이 역시 또 반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큰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나는 그 변동성을 알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상으로 보면 한 5%밖에 안 빠진 것 같은데 내 종목은 한 3, 40% 빠졌어요. 그러면
와, 이건 못 견디겠는데? 그러면 그런 스타일의 투자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것만 보고 좋아했다가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 반대로 올라가겠죠. 막 지수는 5%랐는데 나는 막 한 3, 40%니까 너무 좋은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것들을 견디면서 갈 수 있는 투자자인가?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어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목들의 유형들을 좀 정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예, 테크 업종 전반 전체에서 좀 이렇게 종목들을 좀 필터링 해나가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 배틀이라서 오늘은 무슨 종목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오전 내내 뭐 이렇게 좀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하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다시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시장이 요러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또 이제 내용들을 바꿔서 이제 데이터 좀 찾아보고 해서 뭐 완전 완벽한 뭐 화면 상태로 만들어서 정리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으로 돼 있지만 그 데이터 형태를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어떻게 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이제 떨어진 기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발굴 성장주라고 그때 이제 발굴 메뉴에 들어가면 초이스탁에 누르시면 이 아무래도 여기 있는 기업들이 오를 때 되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또 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에 있는 유형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좋겠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왕 하는 김에 그럼 테크놀로지 전체 기업을 가지고 일단 한번 다 데이터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저 음, 테크놀로지 기업들 하면 거의 한 1,000개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 사이즈 종목들 전체를 다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 그다음에 최소한 뭐 매출이 성장을 해야 되는 조건들, 그다음에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 막 이런 것들 다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을 했더니 한 요 정도가 남더라고요. 요 정도가. 요 어, 정도가 지금 테크놀로지 기업들 중에서 남았고,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노란색으로 친 애들은 좀 쇼핑 리스트에 넣어놨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맞으면 좀 매수해 볼 만한 형태의 유형에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이 화면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는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오름차순위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기업 순으로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좀 뽑은 거거든요. 예, 봤더니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게 52주 최고가 대비예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내 고가를 찍은 것 대비해서 하락률인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58%.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어제도 막 주가가 막 급등했다 막 이랬는데 그 10K 보고서 지금 제출 지연 이슈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들이 손을 대기에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기업이 의외로 AMD입니다. AMD가 53%, 그러니까 반토막 나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업, 퍼스트 솔라,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에서도 또 추천한 바가 있고 또 이 관심 종목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트레이드 데스크가 48%가 떨어졌는데 그냥 하루에 30 몇 퍼센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진짜 분식회계가 아니고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하락률을 한번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건데, 특별히 실적이 잘못 나왔냐, 그것도 아니고, 향후 예상 실적이 뭐, 증권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한 5% 정도 음, 낮다라는 걸로 이 정도 빠질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좀 과도한 상태인데, 그 기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 형태대로 쭉 이렇게 내리면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이 반등할 때 상승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50% 빠진 기업들이 원래 가격이 되면 그거는 수익률이 100%가 나는 개념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률을 100%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을 일단은 순서로 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당연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 뭐 실적이 안 좋다든지 뭐 악재가 있다든지 또는 뭐 분식회계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당연히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떨어진 애들을 어떻게 그럼 골라낼 거냐 그럼 결국은 실적이 탄탄한 애들로 찾아야 되는데 예, 그게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T1 매출액하고 T 플러스 1 EPS라고 써놨는데 T 플러스 1 매출액이라는 게 결국은 예상 1년 후의 예상 매출액 네, 이고 요게 YOY라는 게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 증감률, 그러니까 매출액 증감률 올해 이제 예상 1년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는 EPS 예상 1년치 퍼센트. 그러면 음. 두 개 다 성장률이 높은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줍줍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 필터링을 해서 다 잘랐다 보니까 네, 한 1000개에서 줄고 줄어가지고 요 정도가 남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조금 이슈가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색깔을 뺐고 예. 요렇게 노란색으로 좀 칠한 기업들이 그나마 좀 쇼핑 리스트에 넣어놓고 예, 이 기업의 조건들이 맞으면 조금 매수해 볼 만한 이런 형태의 리스트에 좀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에도 동일한 형태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요 화면을 보시면 요 바뀐 화면 보이시죠, 예, 대표님? 예. 여기 보면 저희가 2023년도에도 한번 2년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연초에. 그래서 저희가 고점 대비 주가가 예, 50% 이상 떨어진 애들만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락률이 69%, 81%, 뭐 79%, 8, 이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내가 투자할 때는 중소형 성장주를 사면 뭐한 60%도 빠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까 마켓 스코어처럼 내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이럴 때 진짜 좀 더 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보면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여기 보면 제가 그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드렸던 건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왔지만 그래도 아닌 종목은 빼고 음. 노란색은 그래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좀 힌트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14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뭐 308%, 음. 데이터도 71%. 다행히 니오는 제가 안 골랐습니다. 반토막 했는데 니오는 안 골랐고 여기 보면 폴스타 80% 빠졌는데 얘도 저희는 고르지 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기업들을 안 고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좀 뺀 거죠. 빼고 그나마 EPS 이렇게 매출액 성장률이나 이렇게 EPS 성장률이 있거나 최선 흑자로 전환했거나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예. 해서 요 밑에 보면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뭐 드래프트킹스 이런 데들도 뭐 259% 이렇게 많이 성장했으니까 와, 어퍼몰리스는 584%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2년에 이 정도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때 용기를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아이디어는 주가가 지수가 빠지면 우량주든 부실주든 전부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이 반등할 때 누가 먼저 오를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적 성장률은 높은 기업들, 얘네들이 결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튀어올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의 좀 이렇게 주식을 찾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음. 이번에 이제 데이터를 돌린 것도 일단 첫 번째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테크놀로지에서 좀 많이 빠진 순으로 일단 정렬을 했고 두 번째는 매출액과 EPS 성장률이 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보면 조금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이제 2023년도에 비하면 주가가 훨씬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완전 진짜 줍줍은 아까 스코어에서 보듯이 조금 더 있지만 요 대비 확률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지면 그때는 진짜 훨씬 더 좋은 리스트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화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시청자분께서 그냥 요 화면을 아마 캡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캡처하시면 아마 리스트를 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 기업에 놓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것들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비고란에 보면 제가 그래도 여기 있는 기업들을 한 종목씩 이제 짧게 짧게나마 다 봤었거든요. 봤을 예. 때 요거는 예를 들어서 AMD 이런 거죠. 좋은 가격. 가격상으로 진짜 좋은데 진입했다. 하지만 음. 수급이 지금 꼬여 있다. 쉽게 하면 뭐 EMA 차트 막 다 꼬여 있고 다 박살나 있고 뭐 좀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그럼 이건 뭐냐면 가격이 좋으니까 일단 주가가 바닥 확인만 되면 얘는 언제든지 처음으로 딱 사야 되는 기업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유형들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앱너빈은 있는데 대표님께서 뭐 또 앱너빈 또 영상에서 또 공개를 하셨지만 뭐 공매도 리포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급락하고 있는데 워낙 뭐 밸류에이션들이 워낙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었다니까 아마 그런 형태 리포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데들은 아무래도 주가를 떨어뜨려야지 돈을 버니까 그렇죠. 안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아마 하나가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가 상당히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밸류에이션들이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장률은 충분한데 밸류에이션들이 아주 높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주가 조정이 받은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도 이런 기업은 그냥 저평가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싼 기업인 것 같고 음. 그냥 왜 싼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왜 싼지 모르는데 그냥 싼 기업인 것 같고 예. 그 성장률도 낮지도 않고 성장률도 높은데도 싸고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수급이 꼬여 있어서 얘만 풀리면 얘도 얼마든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이런 형태들이 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는데 뭐 이렇게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대로 잘 받쳐주고 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조정받으면서 이제는 슬슬슬슬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제 조금 매력이 있는 가격에 진입하기 시작한 이런 형태의 이제 케이스고 음. 그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아직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성장성 대비해서 아직은 뭐 여력이 있는 이런 형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리스트를 다 삽시다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지금은 이 리스트를 더 압축시켜야 되는 과정. 그래서 요 정도의 압축에서 뭐 나는 또 어떤 것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고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빠르게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요런 유형들이 다 똑같은 게 있으니까 뭐 여기 뭐 크레도 테크놀로지나 이런 건 밸류에이션 조정 중이다. 그러니까 요 지금 요런 기업들도 다 지금 주가가 한 30% 빠졌는데 매출액은 59% 성장하고 EPS는 274% 성장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 엄청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들어오면 얘도 언젠가 사도 괜찮은 이런 형태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유형 하나로 그냥 뭐 앱러빈 하나를 가지고 그냥 아, 이런 형태에 나타났으니까 언제쯤에 어떻게 조정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 색깔은 요 종목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색을 칠하 또 색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요거는 제가 비고란에 유형이 좀 다른 거를 이렇게 색칠을 해놔서 요 종목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뜻이지 요 6개를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좋은 가격인데 수급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AMD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뭐 종목별로는 저희가 늘 뭐 보는 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요 컨셉에 대한 부분들만. 네. 예. 지금 컨셉 자체는 저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좋은 가격인데 수급 회복, 그걸 어떻게 지금 여기서 판단하고 있냐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여기 밸류에이션이 이미 이제 저평가로 나와 있고 그렇죠. 주가를 보면 네, 6개월째 내내 지금 빠지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200달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거의 이제 50% 가까이 이제 주가 계속 이제 빠졌고 1년 차트로 봐도 뭐 아, 네, 정말 한 번도 못 올랐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52 주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 가격상으로는 매우 매력적이다. 근데 싸지만 더 싸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서 보초를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급이 턴하는 요 시점을 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 EMA에서 저희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단기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21선, 61선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하실 거다. 그리고 아마 저희 매매 신호에도 얘를 잡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인데 밸류에이션도 싸기 때문에 수급만 턴하면 얘가 바로 잡아서 얘가 매수 신호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심 가지고 보셔도 충분한 기업. 근데 어쨌든 수급만 좀 주가 바닥만 확인하면 상당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성장성도 높고 한데 여기가 지금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이 하락 예. 추세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정화되고 좀 조정을 받는 기간이 되면 갈 것이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제가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네, 요렇게 EPS가 가면 결국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요렇게 갈 것이다. 음.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답안지를 보고
하자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언젠간 또 AMD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이때 샀어야 되는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건 알 수는 없으니 우리가 요 반등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요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장률 보면 올해가 매출 24%, 내년도가 23%, 음, EPS는 올해 207%, 내년도가 42%니까 실제로 성장률로 보면 꽤나 높은 성장률. 이 주가가 그렇죠. 반토막이 나는 이유가 있나 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그냥 버려져 있는 네, 주식이지만 네, 아마 해같이 또 빛나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는 턴할 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유형 좋은 가격인데 수급 회복을 측하자. 요거는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도 역시 마찬가지 태양광 쪽인데 시스템 쪽인데 분명히 이제 실적들은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 이슈가 똑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적 전망 하회로 급락. 어, 제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기업의 부분인데, 예. 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검색하면 저희 이 검색 이력 남겨달라고 하셨던 회원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계속 검색하기 힘들다. 이것도 붙었습니다. 기능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예. 그래서 여기 더보기 누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나와서, 예, 이렇게 일일이 검색 안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리스팅은 안 버리고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 왜 그러니까요. 빨리 안 해주세요? 그러면, 리스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꺼내서, 예,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트레이드 디스크 얘는 사실 여기 보시면 그냥 주가도 저평가 상태고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계속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적도 괜찮아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오른 거거든요. 근데 주가만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건 진짜 뭐 거의 진짜 네, 분식회계 아니고 떨어질 수 없는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진짜 멘붕 상태였는데 그럼 과연 이게 앞으로도 이럴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눌러보면 네, 저희가 여기 있네요. 여기 프리마켓 여기 깜빡거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프리마켓 시세가 지금 오늘은 이제 1% 지금 오르면서 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네요. 여기 네. 음, 내려보면 괜찮거든요. 완벽한 예, 기업이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깨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옛날에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문제 그러면서 자, 이 기업의 주가가 음, 앞으로 네,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반등해서 요 방향으로 갈까요? 라고 음, 이제 PPT로 물어보면 답이 간단하죠. 제가 요거는 A입니다. 요거는 B예요.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A죠. 그러는데 음, 주가가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럼 B일 것 같은 음, B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 나오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손실이 크더라도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럼 방향성은 이 방향성이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의 성장을 봐도 올해 21%, 내년도 21%, 매출에 음, EPS는 올해 36%, 내년도에 41%니까 이게 저 정도까지 버림받을 음, 주식인가라고 보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제는 매력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상태고 예전에 한번 요 형태하고 똑같은 기업이 예,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용기를 내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라고 예. 이 회사가 보면 1년짜리 주가를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급락을 했죠. 진짜 37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엄청 급락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 시기 때 뭐 이때도 뭐 수급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요 차트를 보면 이제 EPS 장기적인 주가 요걸 따라간다 말씀드렸는데 요때가 이제 짧게 보이지만 요 구간이거든요. 예. 요 구간이 이렇게 급락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EPS가 이렇게 올라갈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빠질 거냐 올라갈 거냐 그러면 요걸 보고 나면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하는데 또 이제 앞에 있는 TT를 보면 안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디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뭐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TT가 100%다 올라간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으니까. 근데 예. 그럴 정도의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보면 28%, 21%, 내년도 21, 이제 27년도에도 21%, EPS도 180% 이렇게 가니까 이제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약간
약간 형님 같이 먼저 움직인 애들 TTT도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볼만한, 네, 그러니까 뭐 미리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는 되게 뼈 아프고 뭐 저희도 소개해드렸으니까 되게 죄송하고 그런데 또 혹시 안 사셨거나 관심이 없는 분, 그러니까 그동안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리스트에 한번 쇼핑 리스트에 놓고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제가 한 아, 10년 가까이 팔로우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난 10년간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2, 30% 빠진 적이 한 6, 7번은 돼요. 음,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그런 일이 생기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지없이 항상 반등을 해왔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려울 뿐이지, 반등은 항상 해왔다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그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트레이데스크는 정말로 2, 30% 떨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었고 그 이후에 주가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네. 용기가 됩니다, 대표님. 네. 그다음에 이제 엠너비는 이제 공매도 리포트하고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주가에서 보면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조정 중이라고 써놓은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 밑에서 보면 이게 뭐 성장성 이런 거는 되게 높죠. 그러니까 되게 뭐 당연히 좋은 주식이고 네, 여기 보면 80점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뭐 실제로 뭐 주가 추세도 되게 좋았고 여기 보시면 EPS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지금 급등해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제 상태였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너무 쌀 때 매도가 돼서 시스템이 그 다음에 비싸니까 안 사고 있었는데 이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여전히 이 끝자락에 지금 막 이 마지막 위에 이 점선 점점점점점 있잖아요. 네. 그 저 점점점점을 넘어서 거래되는 거는 실제로 아주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음, 어떤 종목이라더라.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이 점선으로 돼 있는 이거조차도 넘어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때부터는 뭔가를 좀 최소한은 아쉽지만 팔고 조금 조금씩 팔아서 이렇게 뭔가 수익을 확정을 좀 시키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 이런 음, 상태고 여기도 보면 지금 완전히 그 단계까지 다 넘어가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리포트가 아니라 뭔가 조정을 받아도 그냥 이렇게 좀 비싸서 조정을 받는구나라고 하면 충분히 이상하지 않는 가격 범위였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로 이제 양쪽 뺨을 딱딱 때리니까 이제 쭉 빠지는 네, 이런 형태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밸류에이션 조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뭐 앱너빙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3%, EPS가 49%고 그다음에 여기 뭐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59%, EPS가 274%인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성장주도 다 뭐 성장성도 있고 주가도 다 이제 진단 점수도 괜찮은데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상당히 비쌌어 가지고 뭐 얘도 이제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오늘은 지금 5% 반등하고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음. 변동성이 큰 애들이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금세 반등하기 때문에 근데 반등은 실적이 좋은 애들이 그렇다. 얘도 보면 근데 불과 2024년도 5월 달에 보면 저희 밸류에이션에서는 저평가 상태였거든요. 예, 이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점핑해서 올라와서 지금은 되게 비싼 가격에 지금 막 거래되고 있는 아까 엠너빈하고 비슷한 이제 이슈를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럴 때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정 중이고 이런 애들이 좀 조정이 들어와서 이 파란색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좀 편안한 가격대, 그러니까 매수하기 좀 편안한 가격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리스트에 놔두셨다가 쟤네들은 밸류에이션만 좀 맞으면 언제든지 좀 봐도 되겠구나. 이런 형태로 보시면 좋은 기업들이 이제 뭐 네. 네, 요런 기업들, 페이멘투스 홀딩스,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도 다 지금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거 좋으실 것 같고,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조정 중인데 아까 뭐 크레도나 엠너빈보다는 좀 더 빨리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더 괜찮은 가격대로 지금 막 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하락하면 가격대 자체가 아주 부담 없는
형태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요 밸류에이션 조정 이런 거고요. 요 좋은 가격 진입 시작 요거는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아서 이제는 가격대가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진입한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ARM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런 상태인데 음, 아마도 잘 잡으면 이제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도 지금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한 네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짧게 막 움직이는 형태의 시스템은 이제 개선해서 안 잡히긴 하지만 음, 여전히 지금 이런 매수 매도 신호가 요 라인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모든 조건들이 다 괜찮은 조건에 지금 있는데 어쨌든 시장 영향 때문에 수급이 꼬여버렸거나 이럴 때 지금 이제 뭔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가 턴하면 바로 다시 아마 잡는 매수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봐도 요런 이제 EPS 성장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쭉 뭐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성장률도 이제 얘는 3월 결산법이니까 이미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예, 돼요. 20%. 그 다음 연도 25%, 그 다음 22%, EPS는 64%, 그 다음에 41%가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뭐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봐도 얘가 네. 여기 보면 이제 요런 시점들이 이제 고평가죠. 여기가 이제 이 음영 라인들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 네, 고평가고 여기는 이제 적정한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 뾰족하게 솟은 데가 이제 고평가 영역 들어가는 이제 가격들이거든요. 음, 지금은 다시 이제 조정받아서 상당히 이제 착한 가격대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네. 여기 이제 착한 가격에 이렇게 진입했잖아요. 이렇게 진입하듯이 그런 가격들에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조금은 먼저 만약에 나중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이런 형태들의 기업들이 조금은 더 편안한 가격대 빨리 올 것 같은 네, 네,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바로 좋은 가격에 진입 시작했다.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성장성 대비 뭐 저평가 또는 좋은 가격 진입 요거는 뭐 크랍 스트라이크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먼데이닷컴을 하나 그냥 소개를 한번 예, 네, 예.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데이닷컴은 우리가 먼데이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월요병 이렇게 뭐 많이 그 하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요. 먼데이닷컴 막 네, 뭐 주말닷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회사가 이렇게 먼데이니까 이제 출근해서 회사의 협업 툴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협업할 때 쓰는데 네, 그런 것들 사스 프로그램들로 만드는 이런 회사입니다. 얘 보면 얘가 여기 이제 매수 매도 나오다가 매수해서 지금 보유 있는 상태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지금은 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여기는 이제 저평가였고 음, 최근에 주가가 요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는데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하루 만에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기업들은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주는 요런 형태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고 앞에서 이제 성장률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요런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거 되게 제가 발굴 성장주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네, 요런 형태. 이거 진짜 네, 주가가 되게 급등할 수 있는 형태의 유형들이 있고, 반대로 조정을 받으면 급락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유형. 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네, 구조고, 네, 그다음에 여기 성장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연말이 매출액이 24%, 내년도가 24%. 그다음에 EPS는 올해가 38%, 내년도가 72%. 좀 더 가속화되는 이런 형태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스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매출 성장률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니까 이제 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이제 구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기업도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했어가지고 좀 여기서부터 계속 빠졌으니까 사실 좀 의아해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한 320달러에서 210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아까 성장성에 비해 이 정도 빠질 기업은 아니었는데 실적 하나 딱 튀니까 그냥 바로 이제 원래대로 돼버려서 사실은 이게 실적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사기는 또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예. 요럴 때 좋고 아니면 내가 요때 늦었지만 확실히 맞구나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 대비 저평가 이런 가격들은 이제 그런 개념에서의 유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 종목들을 해가지고 요 유형들을 몇 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을 쳐보셔가지고 아 얘는 지금 밸류에이션만 맞으면 쳐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발굴하실 때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여기 발굴 들어가셔서 발굴 성장주 있거든요. 음. 요 발굴 성장주 누르셔서 여기가 주로 이제 이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런 애들이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조정받을 때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매출과 EPS 성장률들이 여기 보면 다 올해 예상치가 여기 보면 기록돼 있잖아요. 도우대시 570%, 크라우드 181%,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요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기업들 이런 형태로 찾으셔서 제가 하는 거 저는 이제 전체를 다 필터해가지고 데이터를 돌린 거고 아, 나는 저런 원본 데이터를 못 구하는데 그럼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찾아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폭락장에서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언제 어떤 기업들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사라고 탁 집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는 리스트를 쇼핑 리스트에다 넣어놓고 그런 형태들이 조건이 맞을 때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확실히 김인준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어, 뭐 최근 고맙습니다. 들어서 뭐 사실상 예전에 비해서 이게 주식 투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이제 도구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인공지능도 한몫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 이게 가입해서 참고할 만한 플랫폼이나 웹사이트, 앱이 참 많습니다. 유용한 툴도 많고요. 근데 초이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느꼈지만 커다란 차이점이 이 활용의 가치가 다른 앱에 비해서 다른 웹사이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청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툴이 있어도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툴 자체가 훌륭하다고 해도 내가 쉽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 좀 그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초이스 스탁에 가입을 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주식이 많이 하락했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인지 추려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추린 다음에 이 뭐 저평가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률하고 우리가 뭐 EPS 성장률 어떻고 매출 성장률 어떤지 바로바로 클릭하지 않고도 이제 커서만 갖다 대면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멘텀이 남았는데 모멘텀 역시도 이제 대표님은 보통 수급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초이스탁에는 2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이 교차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만 또 선정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삼박자를 딱 가지고 저평가,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 근데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종목 이렇게 해서 주식을 새롭게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 주식의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가는 주식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저희 서비스를 이제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좀, 오늘 방송도 아마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시청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베팅을 하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어떤 종목이 하락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툴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 툴을 100% 활용하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좀 급락장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맑아지셨을 것 같아요. 정신이 좀 맑아지셨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다시 김인중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